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김모 씨는 말합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했고 정년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이면 노후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겁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식비만으로도 대부분이 나가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 한 달 예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 씨는 요즘 매주 두세 번씩 경로당 무료 점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국민연금이 내 전 재산이 될 줄은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의 70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간 납입하고도 1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는 물론이고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관리비, 식비, 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특히 노년층의 가장 큰 부담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치과 치료, 갑작스러운 입원, 자녀나 손주의 돌봄 지원 같은 변수들은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70대 은퇴자 이정자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좋죠.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내 통장은 매달 들어오고 매달 비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건 연금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녀는 결국 68세부터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간 일하고 60만 원을 법니다. 이게 힘들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내가 쓰는 돈을 내가 번다는 게 그만큼 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재정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의 바탕일 뿐 그것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동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지출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로 바뀝니다. 의료비 비중이 급격히 늘고 체력과 건강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무엇을 줄이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년 이후 처음 몇 년은 이제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공허감이 커집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이 감정은 곧 불안으로 변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들어와도 돈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70대들은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 나섭니다. 동네 택배 분류, 전단지 정리, 지역 공공근로 같은 일입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사회적 연결과 자기 효능감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70대 은퇴자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람 덕분에 버팁니다.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오히려 나를 살게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노후의 본질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금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기초 체력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근육을 붙이고 균형을 잡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추가적인 금융자산, 배당, 임대소득 혹은 작은 일거리라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심리적 회복력, 즉 적게 써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되 삶의 질을 함께 줄이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절약보다도 의미 있는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50대와 60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한 축일 뿐 해답이 아닙니다.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원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꼭 큰 투자나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통해 소규모 수익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은 관계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것이야말로 국민연금보다 더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덕분에 시작할 수 있는 삶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지켜내느냐가 진짜 은퇴 이후의 실력입니다.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말의 무게를 체감하는 건 대부분 70대가 되어서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지만 그 돈이 생활비로 흩어지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없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상보다 오래 살고 예상보다 많이 쓴다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통계청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수명은 84세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매년 줄고 있다. 게다가 고령층 의료비는 매년 6% 이상 상승하고 있다. 즉 수입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한때 국민연금이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격차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서울에서 35년을 근무한 박모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시작했다. 연금으로 월 120만 원,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묶어 월 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불과 5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는 떨어졌고 의료비와 관리비는 2배가 되었다. 부부 모두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게 되면서 한 달 약값만 20만 원을 넘겼다. 그러다 아내가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금이 무너졌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체감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연금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존의 최소선이더라고요. 그 선 위에서 버티려면 또 다른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사는 은퇴자들은 물가 부담과 주거비용, 자녀 부양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반면 지방으로 내려간 은퇴자들은 생활비는 줄었지만 사회적 단절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한때 귀농을 선택한 72세 김 씨는 농사를 지으면 자급자족이 가능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비료, 농약, 기계비, 연료비로 월 60만 원 이상이 들었다. 도시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트랙터 기름값을 내는 셈이었죠.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경비직을 구했다. 돈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달에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노후의 중심축으로 보되 전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기초 체력이다. 몸을 움직일 힘은 주지만 인생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 결국 은퇴자는 3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추가 소득원이다.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소규모 임대, 배당, 아르바이트, 취미 기반의 소득활동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소비 구조의 조정이다.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 재정이 무너진다.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통신비 등 반복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는 관계 자산이다. 경제적 위기를 견디는 힘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돈이 떨어져도 친구와 이웃, 지역사회와 연결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노년의 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의 문제이자 태도의 문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같더라도 어떤 이는 그 돈으로 평안하게 살고 어떤 이는 늘 불안하다. 그 차이는 통제감에서 온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가이다. 이런 통제감은 스스로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다. 즉 이를 통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심리적 연금이다. 또한 노년의 소비는 절약보다 선택이 중요하다. 무조건 아끼는 삶은 불안을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지출, 사회적 관계를 위한 지출, 배움과 경험을 위한 지출은 줄일 이유가 없다. 반면 습관적 소비, 체면을 위한 소비는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 돈을 쓰되 쓰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한편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계획의 부재다. 대부분 은퇴 전에는 언젠가 연금이 나오니까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노후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온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노후 가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치 못한 돌발 비용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 두려움이 줄어든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적 노후 자산이다. 70대 은퇴자 중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왔다. 그들은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키웠다.
불안할수록 더 움직였고 막막할수록 더 배웠다. 반면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직장인 사고방식에 머무른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고립으로 무너졌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연금보다 더 무서운 빈곤을 만든다. 결국 노후를 안정시키는 진짜 비결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다. 국민연금은 그 구조의 한 축일 뿐이다. 나머지 축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일을 통한 활력, 관계를 통한 지지, 배움을 통한 성장, 그리고 자기 통제감을 통한 평온함. 이것들이 서로 맞물릴 때 노후는 비로소 삶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 된다. 70대의 경고는 단순하다. 국민연금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은 계획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 바로 노후의 리허설을 시작할 시점이다. 연금을 보완하고 소비를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나라가 주는 약속이지만 진짜 노후의 평안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연금이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 바로 모든 은퇴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국민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준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 후반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